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 속에 새해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아마도 조기 대선일 겁니다. 아직 대선의 결정 시점은 미지수지만 헌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조기 대선의 바람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윤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017년 시작과 함께 어쨌든 여야 대권 주자들의 대선 시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 탄핵 심판 결과가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정 시점은 미지수지만 헌재가 예상보다 빨리 결론 내릴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구정을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 굉장히 좀 신경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은 헌재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네. 일부 정당은 벌써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각 대선 주자들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는 이제 전 사무총장이 됐지만 15일 이전에 들어오시는 거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오셔서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 모르지만 국민들과 접촉하는 이런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 밥상 민심을 염두에 그게 둔 되게 거고.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 친지, 이웃들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최순실 이 사태, 그 다음에 이 조기 대선, 이 다음에 어떤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화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당연히 둬야 되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행보하시는 것 같아요. 이 호남에 가셔서 연말을 보내시고 예. 전북에서 또 전남으로 가셔서 무등산 등반하시고 하는 거는 호남의 집토끼를 잘 좀 다져놓겠다.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호남이 좀 분열됐지만 그걸 염두에 두신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지금 답답한 쪽은 이제 새누리당 쪽이죠. 문재인 전 사무총장이 새누리당과 손잡을 가능성은 없지만 새누리당은 당을 정비해야 되고 또 대선 주자들이 몇 분 계시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개혁보수 신당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과연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자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아주 활발하게 대선 주자들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고 반대편 쪽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만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 열심히 지원한 김성식 의원이 당의 원내대표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네. 지금 잠시 칩거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대선 예비 주자들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밥상머리 민심을 앞두고 그 구정을 앞두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고 개혁보수신당도 그렇고요. 반기문 총장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대선 후보가 그 구정전에 이제 정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좀 불리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탄핵의 일정을 보면 가변성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것이 2월 말 3월 초 적어도 3월 중순 이전에 탄핵 결정이 난다면 결과적으로 벚꽃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4월 26일 설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기준으로 따져보니 그렇게 된다면 경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약 25일 정도밖에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는 많이 알려지고 준비가 되는 후보가 많은데도 그 정도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로 보여지는데 전체적 국민 입장에 보면 깜깜이 선거, 그다음에 졸속 선거가 될 가능성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라도 움직임이 구정을 목표로 한 움직임보다도 전체적으로 일정을 보면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가 당에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측면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탄핵 결정 이전이라도 어떤 당내 후보들의 TV 토론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국민에게 보여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네. 그런 것은 탄핵 결정과 무관하게 정말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제안을 해서
오늘 그 당 지도부가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그 일정과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아마 긍정적으로 당이 수용을 하고 아마 그렇게 더불어민주당만이라도 우선 그 TV 토론하는 자리를 네. 많이 마련하는 그런 일정들을 지금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다른 당도 거기에 맞춰서 빨리 국민에게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일정들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선 시계가 탄핵과는 별개로 점점 네. 더 빨라지는 그러한 시점이고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의 그런 민심을 잡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부정을 앞두고 더욱 빨라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연합뉴스와 K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예.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2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뭐 지금 여론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도 뭐 수치는 뭐 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선후 관계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지금 여권 지지층은 많이 지금 이탈이 돼 있고요. 그 중도층에 있던 분들 경우는 야권 지지로 많이 가 있는데 탄핵은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를 한 셈이 됐지만 더 큰 야당인 민주당 쪽으로 결국은 많이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결과가 저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정치에는 그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정치는 내일을 모른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대선 주자들이 정말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자기의 어떤 정책과 비전을 던지면서 국민들과 이제 활발하게 접촉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또 저 민심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올해 첫 출발은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아주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하는 상황은 지금 못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불안한 출발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선거 구도의 문제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입지가 확고해 보여요. 그러나 그 당에 경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분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지금 여론이 슬슬 조금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좀 올랐다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도 유동성이 있는데 네. 민주당 바깥에 유동성은 매우 큽니다. 지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만약에 이제 귀국을 하신다 했을 때는 국민의당도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개혁보수신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이 새누리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본인의 어떤 가치와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의 수단으로 개헌을 이야기했을 때 이미 시사를 했지만 그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나 국민의당 세력 또 민주당 안에 계신 김종인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어떤 가치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이제 연대한 상황에서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뭐 저게 대선에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결과는 아닐 거로 봅니다. 네, 자, 지금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기관별로 많게는 뭐 30%대에 달하는 부동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변수가 작용해야 할 텐데 그 변수 중 하나가 바로 반기문 총장의 귀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상일 의원님 분석해 주신 대로 지금 촛불 민심, 광장의 민심, 최순실 사태가 반영이 된 야권 강세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일 거고요. 앞으로의 그 변수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층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는 문제는 반기문 총장의 귀국과 개헌 논의 등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반기문 총장이 귀국 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저 페이스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다만 들어와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국민은 좀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좀 정체인 것을 보면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우리가 뽑을 때 굉장히 큰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이미지를 보고 뽑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권력을 위임해서 맡겨보니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의 경우도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직함만 있는 것이지 사실은 저분이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과 비전과 소신을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번 대인 민심이 우리 반기문 총장에게 아직 선뜻 그렇게 많이 몰표로 가지 않는다. 앞으로 변수가 반기문 변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해소해 줄 것인가 달려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어쨌든 꾸준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와 순위를 뒤바꾸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또 어떻게 자리매김이 될지 이런 것들이 아마 30% 가까이 되는 많은 중도층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그 순위를 결정짓는 그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반기문 총장의 행보를 대충 예상해 주셨는데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독자 정당은 출범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네.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의원이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출범을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반 총장 쪽에 독자 신당을 만들라라고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은 그거 쉽지 않으니까 이제 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인의 어떤 철학, 비전, 구상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텐트가 형성이 되는 이런 구조. 또 어떤 분은 기존의 정당을 선택하라 하는데 기존 정당을 선택하는 경우는 본인 스스로 작은 틀에 가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이 세 가지 길 가운데 독자 신당은 쉽지는 않은 게 만약에 12월에 대선이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꽤 숫자가 되는데 지금 조기 대선이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벚꽃 대선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을 만드는 과정, 만약에 당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개혁보수 신당이 이미 이제 국회의원들 30명으로 출범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의원들이 떨어져 나와서 반기문 총장을 위한 신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정진석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충청도 의원들 한 10여 분, 그다음 중립지대 의원들 일부 해서 많으면 한 30명. 근데 지금 개혁보수 신당보다 숫자가 적으면 비슷하네요. 이제 제4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반기문 총장이 제4당 후보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돼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을 땐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이미 힌트를 저는 줬다고 봐요. 인클루시브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포용적 리더십. 결국은 통합을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이 조정하고 통합이 돼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도 갈등 해소, 해결, 조정이었거든요. 네. 그런 맥락이라면 이분이 오셔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국가 미래 비전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개헌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그 사이에 개헌을 완성하자. 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게 민주당의 김종인 전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공식적으로 던졌을 때 오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반기문, 손학규, 김종인,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다 함께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빅탱크론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네. 그러니까 이때 정말 이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의 다른 이제 경선 주자들을 뺀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를 하고 그걸 이 개헌으로 일단 큰 틀에 이게 담는 노력을 한다면 네. 저절로 어떤 정치 결사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당들이 헤쳐모여 할 수도 있는 이런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독자 신당을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승지대에서 합종연행을 해서 그렇죠. 빅텐트론으로서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창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 이런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는 거죠. 예, 기존의 정당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예. 정당의 핵심들이 반기문 총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손학규 전 대표는 정당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일에 또 이제 뭐 같이 개인적으로 그러나 예. 정당을 만들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구락부 같은 거죠. 포럼 같은 그러니까 건데. 큰 그러니까 정당 예. 차원은 아니고.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도 민주당의 몸은 담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미래 비전에 만약에 이쪽이 나하고 생각이 같다면 그 정당 소속으로 일단 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떤 뭐 구락부도 좋고 텐트도 좋은데 이런 어떤 정치적 결사체를 형성하는 자연스러운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그렇다면 우리가 당을 만들어 보자. 나중에 그래서 기존의 정당 세력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모양새로 갈 가능성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저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라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뭐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다 헤쳐모여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지지율을 아주 강력한 지지율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예.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미래 비전, 철학이 다른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전제 조건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네, 이 지금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귀국을 앞두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의원님 말대로 통합의 리더십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다면 제3지대론이 좀 술술 좀 통합이 될 텐데 아마도 그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셨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와서 고만고만한 사람들 자기가 좀 스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는 결국에 정당 정치의 실패인데요. 제대로 된 정당이 없었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의 정강 정책과 정책을 가지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탄탄한 조직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떴다방도 아니고 때만 되면 어떤 조금 이름 유명세만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은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정강 정책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내가 유명하고 내가 지지도가 있으니까 나한테 모여라고 하는 소위 이 삼지대 빅텐트론 이런 거 네. 하지 말고 본인 독자적인 정책과 비전과 신념을 담은 걸 제시하고 그걸 중심으로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될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설사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삼지대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개헌을 고리로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자기가 그곳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상이몽 같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고만고만한 새로운 정당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저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힘들더라도 독자적인 네. 그런 어떤 자기만의 집을 지어서 국민께 평가를 받는 것이 저는 본인에게도 좋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네. 뭐 그 반 총장이 퇴임을 하는 그 시점부터 반 총장이 얘기한 건 크게 많지 않고 주변 분들이 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일단 부정 전에 반 총장이 들어와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네. 새누리당 다음으로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예, 예. 같은데요. 예, 이정현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기존 친박 그 멤버들의 충돌 상황에서 탈당을 하게 된 건데 이 이정현 대표 탈당이 시사한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그렇습니다. 계세요? 이정현 대표는 나름대로 많은 고뇌를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최순실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당대표를 하고 있었고 그 대처하는 과정에서 뭐 저는 뭐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굉장히 미흡했고 본인이 좀 일찍 물러났으면 올 이런 사태도 안 왔을 거라고 봐요. 새누리당이 분당되지도 않고 좀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쇄신의 길을 한참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건 지나간 이야기고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와서 사실은 초강수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박근혜 정부에서 당대표를 지내거나 정부의 고위직을 지낸 분, 이건 책임져야 된다. 그다음 지난 총선 때 공천 과정에서 패권적인 행태를 보인 분들 책임져야 한다. 그다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꼴불견 행동을 한 분들 이분들을 책임져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정현 대표가 많은 책임감은 느꼈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탈당을 한 건데 본인은 제가 탈당을 했으니 이제 이거로 새누리당은 뭐 이제 그 인적 청산은 끝내고 다른 방법으로 쇄신을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만 총대를 맨 겁니까? 예, 총대를 본인 스스로 맨 셈이죠. 뭐 무슨 다른 분하고 깊이 이야기는 했다고 보진 않아요. 친박 다른 의원들과는
얘기를 한 게 없다. 제가 알기로는 뭐 전화로 본인은 나가겠다는 뭐 이야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소위 말해서 친박의 중진들께. 그러나 뭐 이 같이 결행을 하자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시선은 과연 뭐 이정현 전 대표의 탈당이 본인은 굉장히 고뇌 어린 결단이지만 국민이 아유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거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매우 작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분들에게 초점이 이동이 됐어요. 근데 다른 분들 생각은 또 다릅니다. 사실은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말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당을 떠난다는 건 일종의 정치적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그게 쇄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1월 6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월 8일 날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네. 본인이 그만둬 버리면 새누리당은 정말 몰락의 길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던데 지금 이렇게 버티게 된다면은 뭐 그렇지 않다고 또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이제 임명진 위원장님이 그 실명으로 어떤 분들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대충은 어떤 분 정도가 나가줘야 인적청산이 된다라는 건 뭐 다뭐 모든 언론에서 새누리당 공론화되고 내에서도 알고 있죠. 언론인들도 밖에서도 알고 그렇고, 이제 예. 국민들도 아는 상황에 다른 분들이 과연 이정현 전 대표처럼 그런 선택을 해줄지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임명진 위원장 역시 그 시간에 이제 본인이 설정한 데드라인에 지금 몰리고서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분들이 저는 뭐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예. 새누리당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에 있어서 이 쇄신의 길이 뭐냐에 있어서는 앞으로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의 어떤 노선까지도. 근데 과연 그 길로 가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예. 저로서는 좀 제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제 박 대통령이 돌연 새해 기자 간담회라면서 기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탄핵 심판의 쟁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부인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어제 정말 2017년을 새로 시작하는 첫날 예. 국민께서는 새로운 희망도 느끼고 싶고 누군가 위로도 받고 싶으셨을 텐데 정말 속만 뒤집어지는 그런 장면을 또 봤습니다. 신년 기자 신년회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직무 정주 중인 대통령께서 저런 공식 활동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우선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일방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변명만 계속 다 늘어놓은 것 예. 아니겠습니까? 뭐 시간 관계상 일일이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와 뭐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문영표 장관이 구속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부터 다 이유가 있죠. 어쨌든 3일, 5일, 10일로 예정돼 있는 헌법재판소에 와서 그 공판 기일을 앞두고 사실은 여론전을 하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본인이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다 본인 스스로가 했으면서도 정작 이제 본인이 이제 나오게 될 좀 굉장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고 불리한 것을 이제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여론전을 벌리신 것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어제 전반적으로 느낌은 대통령께서 아직도 상황 파악과 인식이 정확히 안 돼 있구나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의원님, 네. 혹시 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봤는데 어제 급작스러운 기자 간담회는 뭔가 좀 이렇게 아마추어스러운 느낌이었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어쨌든 특검을 앞두고 조사도 그렇고 좀 헌재 변론 기일을 앞두고 뭔가 좀 아까 얘기하셨지만 여론전을 펼친 거다 이런 예상도 있고요. 저는 분석도 있고요. 예. 아마추어 같은 생각에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고도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 걸로 봅니다. 어떤 거라고 네, 보십니까? 왜냐하면 예. 일단은 대통령이 원래는 내일이죠.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통령 대리인들이 나와서 변론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는 대신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러면 헌재에서 지금 뭐 1월 5일 날 뭐 소위 말해서 비서 그 3인방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안종범 전 경제수석.
다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오죠. 그 이후에 이제 변론이 진행이 되면서 다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공개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헌재의 이 탄핵 심판 과정인데 이때 이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던진 거예요. 일종의 네.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 특검 수사 중인데 특검에 나오실 분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되고요.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심지어 새누리당조차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거의 모든 정당이 다 조기 대선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국민의 75%가량이 헌재에서 이 탄핵 소추 내용을 인용을 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법조인들인데 방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분들도 헌재의 이 결정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도 어떤 생각을 하신다고 보는데 대통령은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을 해서 파면을 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역사의 큰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예. 어떤 역사를 의식해서 본인의 입장을 지금 분명히 밝혀두는 거죠. 헌재에서 나를 파면했지만 나는 파면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아마 일종의 기록으로 남기시는 이런 맥락에서 어제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